강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 주제를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전 포항시장 2선을 역임하시고 전 경북 봉화군수 대한민국 감사 국민위원회 공동대표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호입니다. 저는 좀 전에 포항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멀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시애틀에서도 오시고 충북에서 오시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로 화두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사실 저도 이제 감사를 접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접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 그 다음에 감사라고 그래요. 고맙다, 감사 이걸 배운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지만 그래 자기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평생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또 감사다. 엄마 아빠는 어차피 우리가 성인이 되면 또 돌아가시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감사로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사실 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오늘 이제 귀한 분들 이제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제 감사 나눔 신문에서 이러한 글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참 어울리는 글귀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감사 나눔 신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첫 곡 문정이다. 섭공이 이제 공자께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언가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께서 근자열 원자래다. 저것이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다. 섭공이 공자에게 물을 때는 정치가 키워드였겠죠. 그렇게 본다면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고 멀리 있는 자는 누구냐. 가까이 있는 자는 백성이고 멀리 있는 자는 이웃국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백성을 기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기쁘게 하고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또 멀리 있는 자를 오게 한다. 이웃국가와 서로 자존왕래를 해서 평안한 그러한 국제관계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 일상에서 한번 바꾸어 보면은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다. 그러면 먼 자는 누구냐? 이웃이다. 이렇게 보면은 가족을 기쁘게 하면은 이웃이 덩달아 기쁘게 되지 않을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보니까 이게 감사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응대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지만은 막상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밖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또 못하면 더 나가서 가족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막대하는 그러한 현실이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의미에서는 좀 벗어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고 그것이 이제 외부로 퍼져졌을 때 이웃하고 더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로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정치적 키워드였지만은 저희 감사의 키워드를 넣어서 보니까 참 어울리는 얘기다. 여기 중앙대학 부속초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인 이점영 교장 선생님께서 100감사 중에 저걸 5가지를 추렸더라고요. 저 신문에 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뺏겨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감사 엽서를 드렸죠. 오늘
저 오감사 입술을 보고 이점정 교장 선생님의 글을 보고 저런 것이 감사구나 하면서 정인데 제가 좀 도움이 되라고 저 글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들 때나 아침에 눈 뜨면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내 볼에 뽀뽀해주는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새날 여는 새벽이면 기도하는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밥 잘 챙겨주어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욕심 내려놓고 늘 활기와 웃음을 잃지 않는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금 퇴직하셨거든요. 퇴직하신 분이 자기 부인에게 저렇게 감사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닭살이 돋습니까? 우리 1천만 이상 가족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대한민국 감사 국민위원회 이사장님과 몇 주 전에 MOU를 했어요. 요즘 이제 감사가 자꾸 퍼지니까 각 단체에서 우리 단체로 이제 MOU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하고 MOU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서로 축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 예비역 장성이 그런 얘기를 축사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감사 엽서를 우리 감사 국민위원회에서 하나 줘서 한번 적어봤대요. 평생 자기 부인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부인에게 한번 적어봤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가 한 5줄 적어 보냈는데 그 다음날 퇴근해서 가니까 이게 우편으로 배달 바로 되거든요. 우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그 장 넣으면 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장에 56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부님이 보시고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데 다 끌어놨더래요. 끌어놓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그 예비역 장성인데 그분이 뭐 바쁘게 부임주를 뛰어다니다 보면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스갯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몰랐는데 그 잘못을 40년 넘는 결혼생활 잘못을 그거 한 줄로서 다 용서받았다. 이게 감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적어 보신 분들은 뭐 없다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별거 없습니다. 이거 한 장 적어 나가시면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게 쓰십시오. 부인이 계시다면은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다. 그대로 뺏겨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기적이 이렇게 나더라.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감사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표현은 안 하고 그대로 나쁜 것만 있으면 비평만 불만만 토로하죠. 어느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부부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있는데 부정적 정서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러나 느낄 때도 표현을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비판하고 불평하고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 이제 이혼 직전의 부부들이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감사는 표현이 하지 않으면은 칼집에 든 칼이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그 표현이거든요. 물론 이제 감사 일기도 쓰고 하지만 일기 쓰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정서 함량이고 이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바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
오늘 감사나눔 신문에 이게 있길래 제가 오늘 이것만 들려줘도 오늘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페이지 적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을 포항시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감사운동은 2012년, 2013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도지사 출마한다고 나가버려서 다 덮여져 버렸는데 사실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너무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사실 많죠. 2021년도 7월 달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이제 선진국이다 공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진국 그 동의가 됩니까?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후진국, 개도국을 선도하는 적어도 그런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정서적인 면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갈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연적인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률, 자살은 사실 저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인구 10만 명에 요즘 10만 명당 25명, 24점 몇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15,000명 가까이가 돼요. 우리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1등. 이혼율, 저출산율도 우리가 뭐 저 도시국가 제외하고는 1등이잖아요. 요즘 뭐 0.7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국가 소멸이거든요. 요즘 뭐 지방에 걱정하는 것이 인구가 줄어서 지방 소멸된다는 얘기 나오지만은 0.78로 해서는 정말 국가가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왜 저출산을 하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 놓는 거죠. 그런 국이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허리띠 메고 우리 이 상공화국 때는 그랬잖아요. 한 손엔 손 들고 한 손엔 삽 들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때는 잘 살아보자가 뭐였겠습니까?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우리 대한민국에 세 가지 한이 있다 그러죠. 우리 민족의 세 가지 한.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가난의 한이 있고 지지리도 가난하니까 못 배웠으면 못 배운 한이 있고 또 우리 지정학적으로 반도국가니까 1000번 가까운 외책에 침입을 받는 그런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배는 부르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저 하위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68위도 나오고 50 뭐 하여튼 하위권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잘 살 만큼 우리가 좀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디에 이제 수요국에서 공여국으로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미미하다. 뭐 그런 하나의 우리 국가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죠. 저는 사실 포항시장을 맡아서 저는 뭐 그 전에 군수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포항시를 최고 선진도시로 만드느냐. 포항이 사실 서울에서 보면 좀 미미하게 볼지 몰라도 대단한 도시잖아요.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의 어쨌든 중심에 있는 도시거든요. 포항제철이 산업에 쌀을 생산하잖아요. 우리 철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산업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 생산을 하죠. 우리도 하면 된다, 하면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우리 포항입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 이렇게 50만 도시가 많지 않아요. 한 100개 되는데 그중에 이제 포항이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발상지도 세계적인 포스코도 또 요즘 자랑거리는 세계적인 대학 포스텍이 있잖아요. 포항공대.
그러한 도시를 제가 이제 저도 그 뼈를 12대 조상 12대조 할아버지부터 있으니까 한 430년쯤 살고 있는데 고향 땅에 가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시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됐으니까 정말 한번 최고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전 뭐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100년 가도 박성호 같은 시장 안 나온다. 왜? 내같이 포항 바보가 없다. 전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군수 한번 해보겠다. 그 꿈이었어요. 우리 시골에 이제 농사가 좀 있으니까 마당이 넓은데 초등학교 때 한번 이제 헐레벌떡 하교에서 들어가니까 마당 쪽다변에 동민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새마을 되기 전이니까 도로도 별로 없잖아요. 집차 들어오면 돌릴 데가 우리 마당뿐이 없는 거예요. 그 좀 있으니까 집차 한 대 들어오더니만 탁 노신사 한번 내리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전부 동민들이 가서 영감님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 보고 누구시냐 그랬더니 영일 군수라. 포항이 영일 군하고 통합이 됐거든요. 원래 영일 군 포항동에서 이제 그 1949년도에 포항시로 갔다가 1995년도에 다시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 군수 한번 해야지. 그래서 내부 와서 이제 어쨌든 뭐 군수까지 전국 최연소로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 군수는 못했지만은 그때 95년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시가 되어버려가지고 못했지만은 내 우리 고향 가서 최고의 도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그때 피 터지게 선군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내한테 4년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우리 고향 땅을 화끈하게 한번 바꿔놓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장 당선돼서 정말 저는 한번 바꿔보려고 뭐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전 노심초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인류도시라는 것이 일반 환경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정신문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장의 의지와 예산과 있으면은 그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전 도심에 그냥 한 500채 건물 뜯어내고 운하도 만들고 뭐 별 것을 다 했습니다만 시민 의식을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하느냐 이게 제가 초미에 그 사실 신경 쓰던 분야죠. 그래서 당선되고 그 이듬해 이제 선진인류도시 포항건설 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 의식을 바꾸느냐. 그래서 각 분야를 13분야를 나눴거든요. 나눠서 자 음식점 하는 분야. 음식점은 깨끗한 음식 재료로 청결하게 손님을 모시면 그건 선진인류도시의 음식점이다. 오케이. 또 택시도 친절하게 청결하게 손님 모시겠다. 그것도 오케이. 그럼 선진인류도시의 택시 기사다. 뭐 등등. 또 뭐 학생들은 뭐 보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선진인류도시의 학생들이다. 뭐 이렇게 13개 분야를 해서 포항공대 총장을 추진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그 성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겨우 이제 아침 출근 시간에 현수막 들고 기초질서 잘 지킵시다. 교통백구 잘 지킵시다. 이 정도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린대학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건 총장이 회사 출신이니까 회사 출신은 추진력이 안 좋겠나. 또 그분을 바꿔가지고 또 해봐도 이게 효과가 잘 안 나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한번 이제 우리 포항제철소 소장께서 와서 시장님 우리 포스코에서는 행복 나눔 1, 2, 5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또 생산성 성과 이런 것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행복 나눔 1 일주일에 착한 일을 하나 하고 2 한 달에 책 2권 읽고 5 하루에 5감사 5가지 감사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거 뭐 되겠어요? 두 번째 얘기도 되겠어요? 한 서너 번 갔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 그거요. 고장 자주 나는 기계에도 감사합니다 붙여놓으니까 고장 빈도가 뚝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딱 듣고 이건 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포스코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포스코 ICT에 갔었습니다. 그 분당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니까 온 전체에 그냥 감사합니다 붙여놓고 그다음 정말 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행복나눔 밀려운도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우리 시처럼 전 시민들 5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렇게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배운 게 이제 감사운동 하루 5가지 우리 감사만 쓰자. 그래서 감사운동만 저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하고 이제 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대단히 반대를 하죠. 뭐 업무 바빠 빠진데 그걸 하느냐. 전부 뭐 정말 비웃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 전부 합숙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나 하면 포스코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2박 3일씩 시켰다 하더라고. 뭐 1인당 28만 원씩 해서 교육을 시켰다. 뭐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예산 만들려고 하면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고 또 아니면 추경해야 되고 또 28만 원씩 쓸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아예 전 뭐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감사 나눔 연수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강사만 부르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감사 나눔 연구원에서 이제 좀 초빙해서 하다가 그것 또한 뭐 별 그 없어서 우리 포스코 사례를 가지고만 하자. 감사는 사실 이렇게 이론적 배경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번 늦게 보면 다 하거든요. 한번 써보면은 아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거지. 이걸 지금 뭐 이론상 어떻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2,000명을 100명씩 이제 매번 1박 2일씩 시키는 겁니다. 1박 2일도 해봐야 하루 이제 퇴근하면서 우리 연수원에 들어가서 5,000원짜리 저녁 한 그릇 먹고 밤에 뭐 하느냐? 그냥 간단한 개요 설명하고 어머니에 대한 백감사 쓰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분이 없잖아요. 뭐 산에 계신 어머니도 있고 모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백감사를 쓰고 발표를 시키면 눈물바다가 돼요. 거기면서 공무원 느끼는 건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었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았네. 그렇게 이제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2,000명을 다 시키고 그다음 우리 사회단체를 다 시켰어요. 바르게 살기 들어가세요. 뭐 시장에 들어가야 다 들어가잖아요. 새마을 들어가세요. 자청 들어가세요. 뭐. 그 이때 들어보면 이제 전화가 와요. 그 회장들 시장님 어쩌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느끼게 하고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감사가 이렇게 지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전 공무원들 오감사 수첩을 이렇게 우리 핸드폰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수첩 만들어서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하루 5가지 쓰기. 그렇게 해서 뭘 회의 때마다 이제 지적이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오감사 발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듯이 뭐 그래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각종 행사 때마다 가서 감사 읽고 시작하고 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오감사 몇 사람씩 더 해서 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 굉장히 서먹서먹해 하더니만 분위기가 잡히니까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도 오늘도 여기서 감사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게 뭐 저 맹숭하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확 돌잖아요. 감사는 보고도 우리의 이 반응을 하고 듣고도 반응을 하거든요. 생체적으로. 그리고 전 학생들 우리 초중고등학교 77,000명 학생들이 이렇게 감사 노트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매일 학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실 부모와 그 자녀 간에 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로서 서로 안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갭이 다 풀리고 특히 애들이 그 갭이 풀리면 잠자리가 폭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포항공대도 총장님이 전화 와서 시장님 공대 학생들이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감사 노트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시 전체가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감사를 화두에 걸고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듣고 쓰고 보고 남 하는 걸 또 견눈질해서 보고 이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1년을 하고 그때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제 그 용역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55점에서 62.7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의식을 바꾸는데 정말 좋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라 하지만 감사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건 뭐냐? 쉽게 오감사 쓰는 것이다. 우리 이 캠페인은 복잡하게 하면 아무도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면적도 대한민국의 한 100분의 1이 되고 인구도 50만이니까 5천만 잡으면 100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1%다. 1%가 99%를 리드하자 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 정신문화운동을 했던 겁니다. 뭐 좀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왜 감사운동이냐?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뭐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부정적 사고나 언어가 습관화되어 있다. 저건 먼저 하면 사실 우리가 그 개발도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경쟁체제였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경쟁체제였어요. 새마을운동도 각 시군에다가 세면만 주고 어떻게 실적 받아가지고 잘한 데 또 더 주고 사실 경쟁을 시켰고 학생들도 뭐 그때 뉴스 들어보면 뭐 어느 수능학교 1등이 어디 들어갔고 이런 것이 전부 우리 마음을 급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사람들과 비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탈무드에도 나가죠. 가장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얘기 있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 약간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꾸 외우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현실과 그 상상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대요. 여러분들 웃음 치료 뭐 강의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가짜 웃음으로 웃으라고 막 그래도 우리 뇌는 진짜 웃음이 웃는 줄 알고 거기에 엔돌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 물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가다가 아까도 들어오는데 저기 데모데이 때문에 택시가 차 안에서 한 30분을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분이 안 됐는데 그 기사분이 겁을 주더라고. 손님 이거 구기동 가는 길은 이길 부위 없는데 이 잘못 막히면 1시간도 안에 들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계속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차 막힌다고 화내봐야 자기 학대거든요. 자기 학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풀려가더라고요. 또 어디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2012년도부터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집 사람인데 사실 과만 친 적이 한 10년 넘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더라고. 시장님 나이 되면 뭐 다 그렇게 줄여서 삽니다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걸 하니까 좀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아브라카다브라 저걸 내가 늘 머리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운동 처음 하는 사람도 노트에 그냥 한글로 감사합니다만 계속 적어요. 그렇게 하면 바뀐대요. 감사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기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기초 단계는 그냥 내가 뭐 했다면 내가 복권 되면 감사하지. 뭐 한다면 if가 돼. if. 그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때문에가 돼요. 야, 네가 내한테 밥 사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때문에 여기 2단계. 그보다 이제 고차원은 뭐냐? 3단계는 뭐냐? in spite of라고 하죠. 불구하고. 야, 네가 내한테 그래 나쁜 얘기 했지만은 감사하다. 네가 내한테 뭐 손해를 끼쳤지만 감사하다. 이게 이제 이 감사, 이 도사의 3단계가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f나 because나 in spite of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 제가 이제 한 번은 저도 한 번은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 이런 감사 운동을 하니까 이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장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한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 모시고 신부님들 모시고 또 목사님들 모시고 거기 신도단체들 그때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 회장도 모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라 성경에 있고 또 우리 불교의 큰 스승이신 우리 성철 스님도 일체에 감사라. 또 천주교는 감사 미사. 모든 종교는 감사가 밑바탕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저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감사를 습관화한다. 그 일기 쓰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죠. 감사를 표현한다. 저건 이제 편지 쓰기는 표현이지 상대방한테 가니까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감사 칠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충원 선생이 서울공대 나오시고 미국 가서 공학 박사 받으시고 지휘에 근무도 하시고 하여튼 개인적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이던데 이분이 감사 칠진법을 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칠진법이라고 나와요. 그 책에 보면은 무소꼬마 정무사라고 있죠. 무조건 감사해라, 소리내 감사해라, 꼬집어서 감사해라, 마음 가득히 감사해라, 즉시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축원해주라. 뭐 이렇게 해서 칠진법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를 하자 이러면 제일 처음에 반응이 그래요. 감사할 게 뭐 있어? 뭐가 감사한데? 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시를 보세요. 다 감사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무사히 직장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퇴근 후에 돌아가면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꿈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이분은 감사하면은 오프라 윈프리는 꼭 나오죠. 잘 아시잖아요. 이분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어디든지 뭐 쳐보면 지금도 바로 나올 거예요. 1억 명이 넘는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도 미혼모잖아요. 마약을 하고 정말 큰 나락에서 저렇게 토크쇼의 여왕이 되고 비즈니스의 여왕이 되고 뭐 2018년도에 3조락 하던데 요즘 뭐 확실히 더 불었겠죠. 오프라 윈프리에 나온 얘기가 매일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썼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뀌더란 얘기. 매일 5가지 쓰면은 바뀐다. 그럼 나도 써서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걸 이제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을 해요. 이게 물론 학설상 이게 시비는 있습니다. 시비는 있지만은 어쨌든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8년간 연구하면서 이제 쓴 책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파동에 의해서 물의 결정체가 현미경을 찍은 게 저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같은 병에 물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저렇게 아주 눈꽃처럼 이쁘게 나오고, 야 물을 썩었어, 갖다 버려 하니까 저렇게 거칠게 나오더라. 또 물을 놔두고 그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또 그렇게 좋은 결정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학설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그 사기다 하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걸 믿고 싶어요. 우리 인체가 사실 여린이들은 70%가 수분, 성인들은 60%, 노인들은 50%에서 5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물의 파동에 의한 결정체하고 연관이 안 되겠나? 인체 조직의 수분 구성을 보면은 뭐 눈은 95%다, 심장은 75%다, 뭐 근육은 75%다, 뼈는 25% 종종 나오잖아요. 뇌는 83%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는 평온해지고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쿵쾅대고 하지 않나. 이것도 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건 지금 왜 감사가 요즘 곽광을 받나 이러면 요즘은 워낙 이 공학이 발달돼가 있어서 그것을 그런 사인을 주면서 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반응을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물과의 관계가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다는 얘기, 좋은 음악 듣고 이런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 감사 나눔 연구원의 이사장이신 정웅 박사가 이제 금년 1월달에 실험을 한 건데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2012년도에 우리 포항시 할 때도 이 밥 실험, 그 다음에 양파 꽂아놓고 한 실험, 뭐 이런 것을 그 포스코 같은 경우 또 우리 포항시청 같은 경우는 각 과마다 다 해놔봐. 해놓고 진짜 맞나 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좋은 얘기 해주고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고 나머지는 야 쓰겄다 정화한다 해주고 하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게 그럴 수 있겠어? 잘 믿진 않았습니다만은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의 파동에 의한 결정체를 보고 이게 될 수 있겠다. 이 우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갈정웅 박사님이 한 거죠. 공부 좀 해라. 이 스트레스 주면은 이렇게 아주 섞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발효가 되더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유 곰팡이죠. 그 감사합니다 해놓고 찍어보고 공부 좀 해라 하고 찍어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500배 확대를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공부 좀 해라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인가 봐요. 이 고구마 이것도 예쁜 말하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요건 출처가 명확치 않아서 좀 그걸 못 넣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할 때와 부정적인 생각할 때 이게 뇌의 혈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전 그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 파동하고 그다음 이 감사의 반대말 이걸 전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평불만. 그래서 감사의 사실 당연이라는 얘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말이라보다 상치되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엔 당연한 것이 없다. 우리 창조주가 만든 것은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당연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감사로 하는 거하고 당연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자기 아내가 매일 아침밥 일찍이 해주고 양복 다 해주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신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시집만 잘 갔으면 정말 대접받고 잘 살 텐데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배려라고 생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의 차이인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이 해준 것이 잘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 배려가 된다. 그래서 감사와 당연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당연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감사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포항시에서 감사 1주년 할 때 행사를 했었고,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에 공동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맨 이쪽 그 우측이 저고 두 번째가 우리 한상대 이사장입니다. 이게 13년도 회모를 했거든요. 제가 아침 가서 특강하고 이제 회모를 했는데, 그다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손병두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님, 그 옆에 분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얘기는 뭐냐, 포항시 그때 사례를 듣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학생들을 포항시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겠다. 우리 손병두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선진화 아직 2%가 모자란다. 그게 감사로 채워야 된다. 한상대 우리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이사장님은 이 포항의 사례를 전국으로 퍼뜨리겠다. 사실 그렇게 해놓고 저는 뭐 그 2014년도 초에 이제 지사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포항시가 다 이렇게 후임자가 문 닫아버렸으니까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포항시는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 도시가 다 이제 문 닫아버리니까 그때 전국에 한 220군데 벤치마킹을 해 갔는데 거기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제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감사국민위원회 저기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이벤트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뭘 했나 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선배님들 파독 광부 감사합니다. 초청하고 파독 간호사 감사합니다. 중동 근로자 감사합니다. 뭐 월남 참전용사 감사합니다. 등등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사실 우리 사진전도 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께 많이 이제 그 감사를 일깨워주려고 하시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장님 감사운동 할 때입니다.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공동대표를 들어가서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적인 건 계속 하시고 금년은 뭐 보니까 우리 정전 70주년 뭐 행사도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한번 느끼게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매달 5일날 오감사 엽서만 쓰자. 오늘 여러분들 엽서 받으셨죠? 이게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매달 한 번씩은 그래도 감사를 한번 써보자. 어차피 매달 5일날 오감사 쓰면은 매달 5일을 감사할 날로 선포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6일날 이제 그 오감사 엽서 보내기 전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또 감사의 날은 지난 4월 13일 포항에서 이렇게 선포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장황했습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오신 귀한 시간 내주신 그것을 보답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서서 발표를 시킬 겁니다. 그것까지 하고 제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번 써보시면은 뭐 주소는 다 아시죠? 혹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CE에서 할 때는 그것도 했습니다. 식당에다가 이제 오감사 엽서를 식당 방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어놓고 오감사 쓰는 분에 한해서는 음식값을 5% DC를 해준다. 그렇게 하니까 한 10분 중 가는데 한 6분 쓰시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때 바르게 살기 회장하고 몇 분들 이제 가서 이렇게 쭉 나눠드리는데 10분 중에 6분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한테 얘기를 해요. 시장님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온 동네 방네 자기 시아버지 자랑한다고 얘기하더니 그럼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한테 썼대. 뭐라고 썼냐 하니까 그럼 너 며느라가 너 남편 버리도 시원찮은데 우리 손주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너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내가 정말 잘 쓰고 긴요하게 쓰고 있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쓰니까 며느리가 보고 탐복을 한 거예요. 아마 용돈도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 특히
면을 뜰 때 써도 그 효과가 100% 나요. 쓸 거 없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쯤 체험하시면은 이게 길이 남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 엽서를 사서 보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뭐 이 카드 개봐야 크리스마스 카드, 생일 카드뿐이 없지만 미국은 감사 카드가 있대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감사 카드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판매가 되겠지만요. 이걸 사서 감사한 분들에게 있으시면은 참 좋을 거예요. 제가 감사의 날 선불식이 포항에서 했거든요. 뭐 스님도 계시고 그 저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한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한번 그 107군데를 MOU를 했어요. 오감사 쓰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불러봤어요. 야, 저 체육관, 뭐 태권도 학교도 체육관 회장, 협회장도 와봐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부형들이 체육관에, 태권도 체육관에 애들이 보낼 때 발차기 가리키려고 보내겠어? 아닙니다. 인생 때문에 보냅니다. 그렇지. 인생 때문에 보낼 거 아니냐. 그럼 이걸 하나 만들어. 여기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여기에는 너 그 체육관 광고 이미지 집어넣고, 그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냈을 때 부모들이 감탄 안 하겠나 말이에요. 그리고 빈 곳 하나 보내주면 부모님들에게도 체육관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쓰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겠어. 아, 그렇게 하겠다. 전부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목사님 옆에다가 헌금함 옆에다가 우체통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쓰세요. 무슨 교회 거지 해서. 그럼 매주 올 때 감사 카드 좀 써서 넣으라 그래요. 감사 저 설교하시다가 감사 안 쓰신 분 가면은 그 성전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써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오케이 하더라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7군데를 했는데, 제가 또 그 보험 설계사들도 특강을 한번 갔어요. 그 신앙 금융그룹 그 보험 설계사들인데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고객에게 그냥 생일이라고 꽃이나 보내고 그거보다는 오감사 엽서를 한번 써보세요. 고객께서 귀하께서 내 고객에 대해서 전 그 돈으로 우리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을 때 감격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관계에서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우리 시에서 이거 할 때 이제 특강을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자기 딸과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난 이렇게 살면서 아빠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 목사 아빠는 회초리 담 된 적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너 왜 게임만 하냐? 아까 공부 하락하니까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공부는 안 하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돼 있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백감사를 썼대요. 자기 딸에게. 딸이 그때 고등학생 때라는데 쭉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쭉 그걸 생각하면서 백감사를 썼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달동네 살 때 그 딸이 갑자기 애 때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안고 이 병원 저 병원 밤에 갔는데 다 문이 닫아놔서 너 치료도 못하고 왔는데 너가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릴 때 너 재롱으로 우리 가족들은 너무 기뻤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걸 보고 딸이 완전히 바뀌었더래요. 공부도 잘 못했는데 딸이 그걸 보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빠하고 끌안고 울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모든 인간관계는 개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개입은 감사의 한 문장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상구 박사, 미국의 이상구 박사 뭡니까? 식물성 거기에 대해 음식 먹자고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대.
그때 6.25 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 자기가 한 7, 8살쯤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엄마 얼굴 볼 시간이 없었대요. 매일 엄마는 이제 저 보따리 들고 팔러다니고 하니까 엄마가 자기가 버린 줄 알았대.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 손잡고 학교도 오는데 그런 걸 보기 싫어서 완전히 우울증이 걸렸는데 한날 이렇게 따뜻한 저 추운 방에 누워 있으니까 이불이 싹 덮이더래요. 그러면서 좀 있으니까 볼에 뜨거운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자기 엄마들이에요. 아, 엄마가 내 안 버렸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우울증이 뭐고 다 드러났다 하더라고요. 사실 감사란 그게 여러분들이 5줄 적지만 그 한 줄이 그 뜨거운 물방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 줄이 그 뜨거운 물방울이 돼서 다 기회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적으시고 제가 강의를 하면 꼭 끝에 나가서 다 적은가 보고 확인하고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오늘 자시간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자녀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우자가 자녀 뭐 배우자 없으시면 자녀들에게 쓰고 이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은 칼집에든 칼이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 한번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쓸 것이다. 우리가 매달 5일날 오감세입서 시작하지만 그는 선언적인 의미고 앞으로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5일만 쓰겠어요? 6일도 쓰고 7일도 쓰고 8일도 쓰고 늘 쓰겠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좀 바뀔 것이다. 저는 사실 그 인실련이라고 있어요.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연합. 인성교육지원법이 생겨서 이제 그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 공동 대표가 이제 교총 회장이 교원총연합회 회장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 공동 대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 포항시에 와서 감사 운동을 듣고 야 이거다 이거 전부 학생들 인성 교육을 이걸 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육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인성 교육에 쓰는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공모를 하고 있는데 시상식 하는 날인데 시장님 와서 감사를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때 원불교에서 낸 것이 최우수작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 잘 만들었던데 감사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래 우수작 장려상 다 보고 우리 감사 발표를 하니까 모든 이슈가 감사로 싹 빨려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게 전부 학생들 인생에 이거다. 그러면서 내보고 얘기를 시장님 내일 모레 며칠 후에 그 청와대 대통령과 오찬이 되어 있는데 가서 감사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오찬인데 가니까 대통령 바로 앞에 내를 앉혀놓고 그 대통령 옆에는 교총 회장이었고 그 바로 앞에는 교육부 장관 그때도 이주호 장관이었어요. 앉혀놓고 그다음 뭐 인실련 간부들 좀 앉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적당한 시간 봐서 대통령께 대통령님 감사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죠. 어떻게 포항시에서 그런 걸 하나. 내가 미국에 3년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땡큐 한다. 내가 그래서 문 열어주면서 내가 땡큐 면접 해봤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통계적으로 보면 36번 땡큐를 한다. 3억 인구가 하루 1인당 36번 땡큐 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이게 우리 이산 1천만 가족 이산 가족 위원회하고 이게 감사가 어울리는 거다. 우리가 사실 감사로서 강대국이 되고 또 우리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되면은 우리 1천만 이상 가족 우리 협의회 위원회랑 우리 대한민국 감사 국민위원회는 이 같은 목적을 지향해서 같이 뛸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뭐 뒤에는 별거 없어요. 뒤에는 뭐 우리 해병대도 감사 운동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다음 이제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청소년 학생 범죄들은 사실 들어가면 이제 반성문을 많이 쓰게 하잖아요. 야, 너 반성문 내일 10장 써와. 내일 10장 써와. 그래 100장을 써도 애들이 반성하는 게 없대. 그런데 우리 그때 지청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부모님께 감사한 거 50가지만 적어와. 그럼 기소유예 처분해줄게. 그러니까 이놈들 그 나쁜 짓 자주 한 애들이 기소유예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50가지를 써왔어요. 그래 부모님 모시고 읽어라 하니까 단 1줄도 못 읽고 부모님 끌어안고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청소년들의 그 선도로도 이게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우리 포항에 보면은 학폭이 완전히 줄어들고 그때 포항시에서 포항시 교도소장 하시는 분이 지금 그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을 하세요.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교도소장 하실 때 포항 교도소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이 승진에 갈 때마다 감사운동, 고감사쓰기를 계속 했고 지금은 이제 전국 수용자들 5만 2천 수용자들 이렇게 다 지금 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백감사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이제 재소자들의 교화에도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